자, 이번 EV6 상당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구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결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자, 전면부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바로 헤드램프입니다. 기존에는 삼각형의 형태로 조금은 순해 보이는 인상을 가졌는데 이제는 좀 날카로운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독창적인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새롭게 디자인된 범퍼 디자인도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연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대 아이오닉 5가 움직이는 컨셉트카 디자인을 좀 갖는다면 EV6는 좀 대중들에게 조금 더 멋있고 그리고 갖고 싶은 차의 디자인을 갖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는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휠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이 사각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각형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유력도 함께 더해졌고요.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상당히 멋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9m의 휠 베이스, 그리고 세단과 해치백, 그리고 SUV의 장점을 교묘하게 결합한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은 지금 봐도 상당히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측면부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B필러가 기존 EV6보다 더 두꺼워졌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IIHS 그리고 유럽의 유로 NCAP 테스트 모두 측면 충돌 테스트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필러의 면적을 넓혀서 차체 강성을 높였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후면 디자인 변화의 중심은 범퍼에 있습니다. 이 좌우로 넓게 뻗어가는 이 블랙 패널 덕분에 차량의 무게중심이 좀 더 낮고 넓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현대 아이오닉 5에는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되면서 이 리어 와이퍼가 추가됐거든요. 하지만 EV6에는 와이퍼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개선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파수 감음형 댐퍼 시스템이 조금 더 다양한 도면에서 유연하게 반응을 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사실 기존 EV6가 아이오닉 5 대비해서 주행하는 감각변은 훨씬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약간 노면의 약간 요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상적으로 처리해 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정속성 개선을 위해서 후륜 모터 부위에 흡차음제도 보강을 했다고 해요. 사실 현재 EV6 전기형 모델 오너들이 종종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 4륜 구동 모델을 선택을 하면 이 앞쪽 부분에서 뭔가 좀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불만사항이 많았었는데 아마 이 기아 연구소 쪽에서는 그 원인이 후륜 모터 쪽에 있었던 걸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후륜 모터 부위에 흡차음제를 좀 더 많이 추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열과 2열 윈도우에도 이중접한 유리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급 트림에만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현대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EV6도 새로운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4세대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SK온의 아마 9반반 배터리가 탑재된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배터리 용량은 아이오닉 5와 동일합니다. 84kWh의 용량을 가져서 주행거리가 약 20km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EV6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조금 미달이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운전만 잘 하신다면 500km 이상은 충분히 주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배터리 용량은 늘어났지만 충전 시간은 동일합니다. 최대 350kW의 용량을 받으면서 이 배터리 충전 시간을 80%까지 18분 만에 끝낸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실내도 부분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바로 스티어링 휠입니다. 팔각형 디자인을 보여주는 이 림 안쪽에 이제 새롭게 디자인된 이 에어백 모듈 그리고 혼 패널이 적용이 됐는데 조금은 클래식한 느낌도 좀 많이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그립감이라든지 어떤 소재 마감 부분은 충분히 잘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달라진 점은 바로 이 대시보드에 적용된 새로운 패턴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물고기 비늘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빛의 반사에 따라서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좀 새로운 느낌으로 전달이 되고 있네요.
이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적용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깔끔한 모습으로 운전자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랜저를 통해 적용된 새로운 이 USB 충전 시스템도 이 EV6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외에 지문인식 시스템,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도록 디자인이 변경됐다는 무선 충전 패드도 여기에 적용이 됐고요. 리어뷰 미러도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조작을 통해서 운전자가 볼의 형태로 이용을 하던지 아니면 카메라를 비춰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점도 좋고요. 대신에 화질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조도 환경에서 화질이 안 좋게 보이는 점은 아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신형 EV6에는 이제 현대기아가 새롭게 개발해서 다양한 차종에 탑재를 하고 있는 이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먼저 계기판의 디자인 부분은 단순하게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화면 자체 사이즈가 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그 안쪽을 조금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로 좀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물론이고 이제는 차량의 다양한 제어기 부분까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는 어떤 메뉴 구성 굉장히 잘 해놨고 또 운전자가 원하는 기능을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시네마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유튜버라든지 왓챠, 웨이브 같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번 EV6 상당히 여러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구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결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롱레인지 버전만 판매를 하기 때문이죠. 스탠다드 버전은 이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EV6나 아니면 현대 아이오닉5를 접근을 하셨을 때 체감 가격이 높아졌다고는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트림과 옵션 구성은 어떨지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 라이트 트림을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라이트 트림이 한 가지 좀 함정이 있습니다.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되긴 하는데 이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성은 어떤 컴포트 옵션을 선택을 해도 조수석 통풍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자잘한 옵션 구성들로 인해서 아마 에어 트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무래도 어스 트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이 탑재가 되긴 하지만 가격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에어 트림에서도 충분히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에어 트림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꼭 추가하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안전이란 것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번 사고를 피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빌트인 캠 2 옵션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빌트인 캠 옵션은 45만원의 순정으로 빌트인 캠, 최신 빌트인 캠 2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함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45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다양한 구성을 갖고 싶다 하면 컴포트 옵션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아요. 104만원이라는 가격에 정말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맞추다 보면 대략 6천만원대 초반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아직 친환경차 관련 세제 혜택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아마 예상으로는 5천만원 초중반대에 굉장히 상품성이 좋은 EV6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번 기아 EV6 상당히 구성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가격이 동결이 되면서 여러 소비자들에게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전기차로 거듭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이 기아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트림감 구성을 이렇게 좀 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트림 구성이나 옵션 선택만 잘 하시면 정말로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김선웅이었습니다.